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오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저희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KTB 투자증권 이성웅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힘차게 월요일장도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 상황과 지수 흐름 체크해 주실까요, 과장님? 네, 역시 개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는 좀 지난주 후반장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지난주에 그 2,000포인트를 넘긴 이후에 이번 주가 2,000포인트에 대한 그 어떤 안착 여부가 향후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좀 주가 흐름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제시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역시 외국인들의 순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2,000선에 대한 이번 주의 안착이 주 후반으로 가서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은 전기가스 그리고 의약품 같은 이런 경기 방어주 위주로 좀 상승세로 보이는 걸 본다면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 그러니까 미국과 어떤 중국의 그런 무역 마찰에 의한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기가스업이 0.98%, 그리고 의약품 업종이 0.82%, 또 서비스 업종 지수가 2.64%의 강한 상승세를 낸 걸 본다고 한다면 역시 시장이 아직 움츠러들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거래량도 지난주 평균에 비해서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약간 소강 상태로 좀 가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코스피 흐름부터 짚어봤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후반 2,000선 안착하는지 그 여부가 중요하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일단 현재는 전기가스, 의약품, 경기 방어주 위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살펴봤고요.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과장님? 네, 우선 좀 외국인들의 순 매수는 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역시 그 순 매수 폭이 크다라고 좀 생각은 되진 않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코스닥도 오늘 코스피와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나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긍정적일지 모르겠지만 개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꾸준히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시장에 대한 어떤 큰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고 있고 유동성 장세로 계속 랠리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본다고 하더라도 에코프로 BM을 제외하면은 에코프로 BM과 시젠을 제외하면은 등락폭이 크지 않은 점에 봤을 때는 우선 지난주 후반에 어떤 분위기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코스닥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세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코스닥 시장 하면 특히나 바이오주들이 위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현재 바이오주는 좀 어떤가요, 흐름이? 바이오주 흐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개인들의 매수세가 움직이는 거지 전체적으로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나 여러 가지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투자 심리나 펀더멘털 살아 있다라고 지금 솔직히 단정 지을 수 없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그리고 본다고 하더라도 HIV나 셀트리온 제약, 시젠 이 시가총액 2위부터 3위까지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나마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으니까 아시다시피 코스닥은 거의 70%가 제약, 바이오 아니면 IT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아직까지 개인들에 대한 그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이 계속 줄어들지 않는 한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더 버팀목이 돼줄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 모더나가 어떤 백신 개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주면서 시젠 같은 진단 키트 종목들이 수출에 차질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 나와주면서 주가 하락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어떤 코로나로 인한 제약 바이오
반도체에 대한 전체적인 주가 상승보다는 이제 개별 종목 장세로 분명히 갈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두고 계속해서 설왕설래가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개별주 중심으로 코스닥 바이오주들은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 투자자라면 놓쳐선 안 될 다양한 이슈들 점검하고 가셔야 할 텐데요. 김도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장 꼭 살펴봐야 할 새빨간 이슈 5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 격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득실은이고요. 두 번째 이슈는 2000선 탈환 노리는 코스피, 상승 조건은 무엇입니다. 지난주 한 차례 2000선을 터치했던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번 2000선을 탈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약과 바이오, 인터넷, 전기차 등 성장주 중심으로 랠리가 나오면서 이를 중심으로 한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는 5월 금통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인하대 동결 팽팽입니다. 오늘 28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할 때 현재 0.75%인 기준금리가 한 차례 조금 낮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우세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이슈는 서서히 열리는 하늘길, 항공주 추가 반등 가능할까이고요. 마지막 이슈는 막 오른 그린 뉴딜, 친환경 에너지주 랠리 본격 진행될까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 격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득실은입니다.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전쟁이 점점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대만 TSMC는 화웨이에 대한 공급 중단 소식을 발표했고요. 또 화웨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메모리 반도체를 납품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러한 시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사 이익을 더 얻게 될지 아니면 손실을 보게 될지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만약 화웨이가 스마트폰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면 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또 화웨이의 비중이 큰 TSMC가 타격을 입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또 만약 이러한 화웨이 제재에 대해서 중국이 강하게 반발을 하면 미중 무역 분쟁이 점점 본격적으로 재개가 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계 전반적으로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내 기업들의 득실 어떻게 따져봐야 할지 여러 가지 분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서히 열리는 하늘길, 항공주 추가 반등 가능할까입니다. 다음 달부터 하늘길이 서서히 열릴 예정입니다. 코로나 여파가 연초 대비 사그라들면서 국제선 노선이 조금씩 재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기존 13개였던 국제선 노선을 6월부터 32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 110개 노선 가운데에서 약 30% 해당하는 노선이 복구되는 것이라고 하고요. 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다음 달 국제선 운항 노선을 13개에서 27개로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같은 저비용 항공사들도 국제선 운항 재개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주 이 국적 항공사들을 소집해서 국제선 재개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업계에서도 수요 회복을 이끌 수 있는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 항공주들의 주가도 다시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오른 그린 뉴딜, 친환경 에너지주 랠리 본격 진행될까입니다.
정부가 한국형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하겠다라고 발표하고 다음 달 초 이 그린 뉴딜의 세부 정책 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그린 뉴딜의 일부 사업이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주요 정책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 스마트 그리드와 미터링 확대, 또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과 건물 리모델링 사업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그린 뉴딜 관련주들 최근 시장에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태양광과 풍력, 전기차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증권사의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관련주들의 흐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 모두 확인해 보셨고요. 전문가님 더 자세한 설명 들려주세요.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슈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이번 주 2000선 진입에 도전합니다. 여전히 미중 간 갈등이 지속이 되고 있고 코로나19 충격도 남아 있긴 하지만요. 불안감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개별주 중심으로 모멘텀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의 힘을 받으면서 지수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2000선 진입을 하려면 과장님 어떤 점이 조금 뒷받침돼야 될까요? 관건은 뭘까요? 네, 우선 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뭐 90% 이상 외국인들의 네. 수급이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1,400선까지 주가가 떨어지면서 올렸던 게 지금 현재 지수를 올렸던 게 바로 이제 개인들의 순매수세라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로 상태에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이어져야 2000선 돌파는 물론이고 2000선 이상의 흐름도를 가늠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2000선 안착하지만은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00선 이상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뭐 신흥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둘씩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외국인들의 어떤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순매수가 들어온다면은 지수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기에는 좀 녹록치 않은 환경은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재 상태이고 역시 뭐 코로나19에 대한 뭐 팬데믹에 대한 부분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시장 여건이 좋아진다라고 지금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올지 부분은 지금은 약간의 좀 물음표가 있다. 그리고 앞서서 다른 이슈였지만은 어떤 미국과 중국의 그런 그 무역 분쟁에 의한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와 2위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이 수출에 대한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건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금의 유입에 대한 신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환율도 그렇지만은 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환경이 언제 바뀌냐, 지금은 그건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미국과 중국의 어떤 완화적인 뭐 제스처가 나와줘야 이런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국에 대한 견제 부분을 이 미국 대선이죠. 11월 달까지는 그 전까지는 어떤 중국에 대한 견제 문제가 견제를 계속 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수급에 대한 기대감은 좀 계속해서 좀 늦춰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야지만 2000선을 넘어설 수 있는데 사실은 환경이 녹록지는 않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일단 이번 주 외국인의 수급 상황을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엽니다. 지난 3월에 0.5% 파격적으로 인하를 한 이후로 한 번 더 인하를 할지 그에 대해서 지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참 이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금통위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도 뭐 재난지원금에 여러 가지 뭐 금융 정책을 계속 내놓으라고 시장에서는 요구하고 있고 네. 내놓고 있지만 그렇죠.
더욱더 이제 좀 시장에서는 더 마이너스 금리나 네. 여러 가지 상황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 현재 현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그 금리 인하 부분은 이번 달에는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좀 우세적인 건 맞다. 예. 뭐 물론 이제 0.25% 정도 하락세는 부분이지만 지금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제로 금리 수준이 아니라 마이너스 금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 동조를 안 할 수가 없는 현재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 경기 지표, 4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나 수출 같은 경우에도 좀 20%가 감소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현금 조달 그리고 이런 신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도 과감하게 열어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지금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리에 대한 인하 부분은 어떤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금리 인하를 이번 달이 아니라 다음 달에 하냐 부분이 아니라 언제까지 계속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 부분이 갈지 부분이 시장에서는 더욱더 관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역시 주식시장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금리 인하가 어떤 주식시장 상승세를 이끈다는 공식이 있긴 하지만 세부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어떤 좀 이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마냥 좋다라고 이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 마냥 좋다라고 정의하기에도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무게를 좀 포커스를 지금 베팅 같은 경우에도 3년물 국고채 그 금리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 부분에 대한 부분이 눈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데 조금 더 금리 인하론이 우세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계속해서 이렇게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그 분위기가 얼마나 지속될지 그 여부도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셨고요. 금리 인하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외국인의 자금 이탈 가능성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설명 드렸습니다. 금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이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충격이 초기보다 좀 줄어들면서 한일길이 다시 열릴 것입니다. 다시 열린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국제선 노선이 조금씩 재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미 지난주에 미국 시장에서는 항공주들이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항공주들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과장님? 지금 현재 항공주들을 어떤 펀드멘탈이나 릴레이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재평가. 네. 이런 걸로 접근을 하는 상황 아니에요. 한마디로 지금 너무 최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는 건 아시겠지만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 이런 종목들이 다른 여타 종목들에 대해서 반등폭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한마디로 펀드멘탈이 되지 않는 그 펀드멘탈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가 매수가 그냥 단순히 들어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재무 건전성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환율의 상승세에 의한 어떤 부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항공주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뷰를 갖기에는 좀 힘든 상황은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1분기보다는 1분기도 안 좋았지만 이 부분이 2분기 때 실적까지 이어진다면은 우선 시장에서의 항공주에 대한 의견은 당분간 또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공주에 대한 개인적인 부분은 어떤 좀 단기적인 어떤 그 저가 매수세에 한 반등 부분도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4월 한 달 동안 좀 시장이 좋았잖아요. 네. 그런데도 지금 보시겠지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그나마 좀 그 어떤 정부 정책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LCC 업체들 특히 제주항공의 주가인데 제주항공의 주가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다른 업종 대비해서 좋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특별하게 어떤 목표 주가나 어떤 펀드멘탈 제시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다라는 부분을 증명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대한항공의 국제선이나 여러 가지 그 수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운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그 부분이 실제로 연결되는 부분은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델타항공이나 여러 항공 기업들이 주가가 크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개인들이 매수세를 많이 이끌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분위기는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닙니다. 역시 해외 쪽에서의 글로벌적으로 항공 업체들 전체 주가적인 문제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뭐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가 해결됐던 대한항공, 뭐 2조 원 이상의 어떤 유상증자, 어떤 자금 조달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뭐 이러한 부분이 하나둘씩 해결이 뭐 되면은 단기적인 뭐 급락분 막을 수 있겠지만은 역시 뭐 2분기 실적이 2분기 어떤 여행객 수나 이런 부분이 좋지 않다고 한다면은 주가 수준을 크게 올라가는 부분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늘길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실적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 점을 감안했을 때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이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KTB 투자증권 이성웅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에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오늘도 5월 달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는데 시장은 그래도 좀 선전하려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와 함께 여전히 시장에서는 또 주도되는 섹터들이 계속 돋보인다는 점에서 여전히 시장에 대한 어떤 수익률은 계속 갈망하는 모습들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월요일이다 보니까 또 중요한 이번 주들에 이어질 수 있는 일정들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와 관련된 또 투자 아이디어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상황이 오늘 5월 25일 월요일이죠. 근데 오늘 이제 한국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이어집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어떤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한국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투자 관련된 경기 부양책을 계속 쏟아붓는 상황들이죠. 이와 관련돼서 빠르게 증가가 되고 있는 재정 지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담도 많이 나오는 상황 쪽에서 어떻게 관련된 논의를 할 것이냐. 특히 사용처나 추가적인 뉴딜 관련된 SOC 사업 등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온 얘기죠. 아마 이 부분은 지금 뉴딜 관련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리고 또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향 쪽으로 나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관련된 흐름들이 아마 6월 달 초쯤에는 공개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시장에서는 테마주로 강한 영향력이 나올 수 있겠다. 특히 추경의 3차 추경에도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또 하나의 테마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들 그리고 또 뉴스들 계속 주목해서 테마의 변화들도 계속 느껴보셔야 될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렘데시비르 관련돼서 글로벌 임상 3상이 결과가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시장에 대한 반응들, 특히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또 추가적인 또 관련주들에 대해 영향력도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들이고요. 특히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국내에서도 사용하는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습들 오늘 밤 사이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미국 시장은 오늘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의 눈치를 안 보고 조금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5월 26일 날 화요일 날 내일 같은 경우는 또 4월 무역 지수와 이제 교역 조건, 무역과 관련된 수출 동향들도 같이 눈여겨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5월 달에 소비자 동향 조사 확인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표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요. 일단 5월 달 1일부터 20일까지 누적 수출의 추이를 보게 되면 일단 부진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보다 한 20% 감소하는 모습들이고 수입도 같이 동반적인 감소를 보이면서 교역 자체가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무엇보다 수출에 대한 부담감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품목별로 잠깐 볼까요? 보게 되면은 일단 스마트폰 관련된 쪽 부진하고요. 승용차 여전히 셧다운 쪽에 대한 우려감들
부분들로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직은 저조한 모습들인데 마찬가지로 저유가 때문에 석유 제품들 부진합니다. 그동안 한국의 주력 3대 수출 품목이라는 쪽이 거의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반도체가 지금 선전하고 있고요. 한 13% 늘어나면서 선박 같은 경우도 회복이 되고 있다. 선박 같은 경우는 일단 무엇보다 코로나 이전 특히 한 1, 2년 전부터 그래도 수주 절벽이다가 LNG선 중심으로 수주가 확보된 모습들 쪽에서 이제 일감이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고 있는데 또 조선주는 그래도 항상 기존 일감보다는 앞으로의 수주 관련된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대우조선해양이 LNG선 수주와 함께 조금 여력을 찾는지 여부들도 같이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소비자 심리지수와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일단 코로나19와 함께 3월 달부터 급락했던 모습들 쪽에서 지금 거의 최저치 부근, 지난 2008년, 2009년도 부근 정도까지 같이 이어지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폭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그나마 아마 이번 발표에 의해서는 조금 정체된 모습들 쪽으로 거의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들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좀 한숨을 돌리는 모습들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따른 변화들도 한 번쯤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5월 26일 날 미국에서는 또 소비자 신뢰지수가 같이 발표되면서 소비자 관련된 쪽의 지표들이 한국과 미국 쪽 모두 다 중요하게 봐야 될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소비자 신뢰지수 미국은 그나마 그래도 4월 달이 저점을 만든 뒤에 약간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제 부분적으로 셧다운이 해소가 되는 모습들 쪽에서 소비자 신뢰 지수는 거의 회복대로 들어오는 모습들이 아닐까로 추정하면서 이번 결과도 그렇게 나오게 되면 그나마 한숨은 돌렸다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또 확진자 수에 따른 변화들은 앞으로는 또 계속 숙제가 남아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지금 5월 27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5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가 발표됩니다. 이쪽도 최근 들어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지금 거의 50대 부근에서 이루어지는 상황과 함께 아직까지는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보여지기 힘든 상황들인데 마찬가지로 한국의 BIS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수출 쪽과 모멘텀이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은 좀 더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같은 날 중국의 4월 공업이익이 발표됐는데 아직 그렇게 크게 변화가 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날 주목해야 될 또 테마 관점 쪽에서 눈여겨볼 게 민간 우주 탐사 기업인 스페이스X 이쪽에서 어떤 또 첫 유인 발사가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성공하게 되면은 또 하나의 트렌드가 잡히면서 이 항공우주 관련된 쪽에 대한 테마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성공 여부들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5월 28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드디어 한국의 5월 달에 금통위가 개최됩니다. 지금 추가 금리 인하 얘기들도 나오고 있으면서 여전히 통화 정책적으로는 좀 더 유연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쪽도 있는데 아마 개인적으로는 금리 동결 쪽으로 가면서 어떤 지금은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쪽으로 좀 더 무게를 실는 변화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연준의 베이지북이 같은 날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 시장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또 경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들 또 현 주소를 또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5월 29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4월 산업활동 동향 또 여러 가지 흐름들 체크해야 되겠죠. 그거 관련돼서 그래도 아마 차별이 좀 심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좋은 섹터와 안 좋은 섹터들 구분을 하시면서 일단 같이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바이오 관련돼서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라젠 관련돼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 검사 대상으로 들어가는지 여부가 이어지는데 결정이 되게 되면 15일 이내에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될 것 같고요. 계획서 제출 이후에 상장 폐지 또는 개선 기간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먼저 들어갔다가 앞으로 15일 이내에 어떤 주가가 주식이 계속 상장으로 남아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흐름들도 혹시나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확인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미국의 임상종양학회가 또 이날 개최가 되면서 에스코죠. 이쪽에 대해서 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주가 동향들도 한 번쯤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미국의 4월 개인소득과 소비지출 관련된 쪽도 하나 중요하게 소비와 관련된 쪽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관련돼서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의외로 어떤 개인 저축과 개인 지출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특히 미국의 개인 저축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의외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이죠. 즉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내 경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일단 소비를 안 하고 저축을 강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 지출도 확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소비 관련된 미국의 지표들이 이렇게 부진하게 나오는 거에 대한 흐름이 여기서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중요한 부분들은 개인 소득도 같이 늘어나면서 저축이 약간 줄고 소비가 같이 늘어나는 모습들이 확인이 돼야 일단 삼박자가 맞아지는 미국 소비에 대한 현상들이 확인이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흐름들은 조금 더 숙제로 남아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미국의 지표를 확인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번 주 주요하게 발표될 지표들을 하나씩 확인해 봤고요. 아무래도 월 말이다 보니까 지표에 대한 영향력과 함께 월초로 넘어가는 변동성도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번 주 시장 투자에 좀 더 변동성을 관리하자라는 입장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여기까지해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으로 이번 주 놓치면 안 되는 주요 일정들 체크하고 오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색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10위의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의 히토류를 전략 무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관련주들 오르고 있는데요. 유니온 머티리얼 오늘장 소폭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9위에는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외국인들이 오늘장 국내 주요 조선주들 사들이면서 조선주들 장중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5%대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8위에는 NC소프트 올라와 있습니다. 코로나19 수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기업 중 하나죠. 오늘도 오르면서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장 초반 81만 3천 원까지 오르면서 상장 후 최고가 달성했습니다. 7위에는 전파기지국인데요. 오늘장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6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1%대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5위에는 카페24, 4위는 에코프로비엠, 3위는 국보, 2위는 대한광통신, 1위는 카카오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월요일은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5위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5위는 카페24입니다. 인터넷 전문 솔루션 회사죠. 카페24가 오늘장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저는 카페24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이제 회복세를 보이면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서 고를 들어보고 싶은데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세요? 아쉽지만 스탑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갈렸습니다. 일단은 토론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24에 대한 의견입니다. 너무 가볍다.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네. 목표는 7자를 보는 것. 시간 문제인데 그게 언제일까? 달리는 말에서 내리지 마. 그러다가 발목 부러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H911님께서 너무 가벼워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 멘트인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카페24 같은 경우는 방향성으로는 분명히 우상향 추세가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카페24의 기본적인 조건 중에 상장 요건이 좀 특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즉 특례 상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상장 요건이 다소 부족한데 기대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본질적 가치가 좀 더 강하고 시세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청산 가치, 재무제표가 좀 확인되는 종목들을 위주로 보기 때문에 좀 무섭지 않았나 이런 표현이 좀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의견, 비슷한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다음 게시글을 바로 볼게요. KMK민님께서 목표는 7자를 보는 거다. 시간 문제다. 언제일까라고 하셨는데 일단 지금은 6만 원대까지 왔잖아요. 7자까지는 언제 가능할까요?
사실 제가 이제 종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네. 50% 이상 갈 종목들이 이제 대부분 고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좀 불안한 종목이 스탑인데 실작까지는 아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차트 보시게 되면 저항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과거에 저항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칠자가 저항의 상단부에 좀 속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매도 전략은 분명히 있으신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7만 원대까지는 가능해 보인다라는 말씀 전해드렸고요.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달리는 말에서 내리지 마. 그러다가 발목 부러진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더 갈 거다, 더 달릴 거다라는 의견인데 일단은 7자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셨고 그 이후는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달리는 말이 정말 불구덩이로 들어간다면 네. 내려가야겠죠. 다리가 그쵸. 부러지더라도. 예. 그러니까 어떤 상황 판단의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조금은 이제 어느 구간이 됐을 때는 매도하시고 더 빠른 종목, 더 강력한 종목으로 보시는 전략도 유효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리는 말이라고 마냥 그냥 올라타서는 안 된다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5위 종목 확인하셨고요. 자, 계속해서 4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입니다. 연일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52주 신고가도 경신했는데요. 뭐 2차 전지 관련주로 워낙 유명한 종목이고 그 2차 전지는 시장이 또 유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갈 것 같다. 고 들어보고 싶거든요. 전문가님 의견은요? 저도 고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엔 또 통했네요. 같이 고를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에 대한 의견입니다. 10만 6천 원에 진입하는 사람 없지. 내일 조정 오면 그때 사라. 이거 너무 고점 같은데? 이재용 한 방이 이렇게 크다니 정말 시장은 알다가도 모르겠군. 가깝고도 먼 목표가 15만 원 믿고 가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JU님의 글부터 보도록 할게요. 10만 6천 원에 진입한 사람 없지. 내일 조정 오면 그때 사라라고 이 매수가까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은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강력한 모멘텀 하나가 삼성 SDI랑 합작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이 지분 60%를 갖고 있고요. 삼성 SDI가 지분 40%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삼성 SDI에 합작했다는 것은 결국은 삼성 SDI가 밀어주겠다 이렇게 네. 보셔도 되실 것 같고요. 10만 6천 원에 진입한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전고 돌파했으니까 우상향 추세 보셔도 되실 것 같고 조정은 시장 조정이 나오지 않으면 충분히 잘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 볼게요. 요리님께서 이거 너무 고점 같은데 이재용 한 방이 이렇게 크다니 시장을 알다가도 모르겠군이라고 하셨습니다. 고점으로 봐야 될까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네. 이제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주는 역사적 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원래 이재용 한 방은 큽니다. 어쨌든 간 대한민국 넘버원이기 때문에 네. 시장 자체에서는 두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2차 전지 중에 삼성 SDI에 대한 기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I와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 당연히 이재용 한 방은 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다음 게시글 볼게요. 비바님께서 가깝고도 먼 목표가 15만 원 믿고 가봅니다라고 하셨는데 15만 원 어떻게 보세요? 괜찮을까요? 가능할까요? 일단은 제가 10,000원만 좀 다운시키면 네.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14만 원까지는 충분히 흐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가깝고도 먼 목표가로 14만 원 전문가님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3위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3위는 국보입니다.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자, 우선 이 종목 더 갈 거라 보시나요? 스탑이라 보시나요, 전문가님? 저는 스탑하겠습니다. 스탑이요. 알겠습니다. 스탑을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보에 대한 의견입니다. 불꽃놀이 시작인가? 보통 화려하게 터지다 화려하게 지더라. 790원 매수해서 4,000원까지 대기 중 확신 있다. 자이로드롭 승차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단단히 잡아요. 라고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벨님의 글부터 볼게요. 불꽃놀이 시작인가? 근데 화려하게 터지면 화려하게 지더라. 라고 하셨는데 근데 일단 오늘 이 상한가를 쓴 이유는 뭐예요? 전문가님? 일단은 과다낙폭이나 그다음에 신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어서 상한가 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 종목을 아직은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네. 원래 카리스 국보였습니다. 사실 카리스랑 같이 뭔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즈베키스탄에 가드레일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이별을 하고 국보가 이제 따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성장 모멘텀이 조금 모호합니다. 뭐 쉽게 하면 가상화폐라든지 네. 그다음에 시장 자체에서 아직까지 두각받기엔 좀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국보가 지금 벌점 제도가 아직
좀 큽니다. 그래서 벌점 15점이 되게 되면 거래 정지가 될 수가 있는데 벌점을 그래요? 계속해서 지금 막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전략 유효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성장 모멘텀 자체도 모호하고 조금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790원에 매수를 해서 4,000원까지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뭐 일단은 수익을 보고 계시고 4,000원까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사실은 지금 오늘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뭐 많은 구간들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2,345원에서 거의 뭐 꼬리 없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거래량도 붙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금 자리에서 상승하면 2배 정도 갈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저의 기본적 투자법은 본질적 가치에 대한 상승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분명히 잘 갈 수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리스크 관리 필요하면서 오히려 내일 오전에 시초가 때 좀 정리하시는 전략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오히려 내일장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3위 국보 확인하셨고요. 자, 계속해서 2위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광통신입니다. 광섬유, 광케이블 전문 업체인데요. 오늘장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5G 관련주로도 묶이잖아요. 저는 더 가지 않을까? 고 들어보고 싶은데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고를 들면서 토론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광통신에 대한 의견입니다. 4,230원에 매수한 사람입니다. 오늘 또 물리네. 절대 단타로 접근할 종목 아니다. 아직도 박앤세일 중 4,200원에 매도하고 4,205원에 다시 매수했는데 어째 느낌이 영 안 좋다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4,230원에 매수한 사람입니다. 오늘 또 물리네라고 하셨거든요. 대한광통신의 흐름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 대한광통신이 일단 물량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린다라기보다는 잘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사실 대한광통신의 펀더멘털에 좀 다소 부족했던 것은 적자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적자 흐름이 그냥 나쁜 적자 흐름은 아니고요. 새롭게 광통신, 즉 5G가 증가함에 따라 그걸 맞추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하나 최근에 이제 광섬유 관련된 기업인데 네. 광섬유 시장이 점차적으로 사실은 레드오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기업이 없어져서 오히려 광통신이 지금은 굉장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오히려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하셨고요. 대한광통신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유 있는 적자였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도 볼까요? JW님께서요. 절대 단타로 접근할 종목이 아니다. 여전히 박앤셀이다.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공감하시나요, 전문가님? 네,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박앤세일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급하게 할 필요 없겠죠. 지금 단타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건 시간이 걸린다기 때문에 네. 추격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 접근하셔가지고 큰 수익도 가능하실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셔도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게시글 볼까요? 클램님께서요. 4,200원에 매도를 하고 4,205원에 다시 매수를 했는데 느낌이 영 안 좋다 이러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느낌이 안 좋으실까요, 이분은?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4,205원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5원 높게 샀는데 갑자기 손실이 되니까 느낌이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네, 근데 지금 흐름상에서 보게 된다면 한 5,000원 언더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900원까지 흐름 충분히 있고요. 그 이상도 있겠는데 항상 지표가 바뀌는 자리에서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입니다. 4,900원까지 흐름 충분히 보고 가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4,900원, 5,000원 전까지는 일단은 전혀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을 볼까요? 오늘의 1위입니다. 카카오입니다.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LG 생활 건강을 제치고 시가총액 8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지난 13일에 이 시총 10위 톱 10에 진입을 하더니 또다시 8위까지 올라섰습니다. 기세가 정말 대단한 종목인데 저는 더 갈 것 같아요. 고 들어보고 싶거든요. 전문가님 의견은요? 저도 고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이 고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번 주 안에 28만 2천 원까지 갈 것 같은데 기회를 실수로 날리지 말자. 100만 원 못 가겠냐? 진득하게 묻고 일이나 하자. 내일 되면 25층 보일 때 안 사준 걸 후회할 듯 보유자들만 행복한 세상이라고 모두가 긍정적으로 카카오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HW님께서 이번 주 안에 28만 2천 원까지 갈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저도 28만 2천 원까지 딱 갈지는 모르겠고요. 네. 일단
일단은 흐름상에서 봤을 때는 30만 원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만 원 정도 흐름까지는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항상 리스크 관리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추세에 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30만 원까지 일단은 전망을 하셨고요. 다음 게시글 볼게요. 이분은 100만 원까지 못 가겠냐라고 말씀하셨어요. 100만 원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100만 원을 가려면 네. 지금 자리에서 지금 굉장히 물량 부담감도 될 것 같고요. 50만 원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시스템 보고 또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항상 함부로 예측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만큼 강하다는 이 말씀을 또 돌려서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100만 원을 설마 진심으로 바라신다면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마지막 게시글 볼게요. 나로님께서 내일 되면 25층 보일 때 안 사준 걸 후회할 듯 보유자들만 행복한 세상. 저는 저 말에 정말 공감이 가요. 보유자들만 행복한 세상 부럽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저도 지금 들어가냐고 하면 답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예, 근데 지금 보유자들만 행복한 세상이고요. 보유자분들 그 행복 더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 30층까지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보유자분들. 카카오에 대한 의견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의 의견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끝으로 오늘장 전문가가 뽑은 핫한 관심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주명 전문가의 핫한 관심주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미 관련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름다움의 여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실 것 같은데요. 하이로닉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이제 클래시스라는 종목도 많이 가면서 두각을 받았는데 제2의 클래시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의료기기 관련주로요. 특히 요즘에 고등학교, 중학교 미국 여드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서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두각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주목하는 게 자사주 신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최소한의 예의가 자사주 신청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리고 소수 계좌에서도 순매수 포지션이 나오면서 수급 또한 굉장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사실 실적입니다. 1분기 때 좋아진 기업들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실적 자체가 우려감이 많이 되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거의 약 50%다 4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단단하고 올해부터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이로닉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서서히 이제 121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가는 4,800원 흐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 바닥 구간에 있는 것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차트 바닥에서 수급이 버티면서 안정적으로 매매하는 것이 안정적인 투자의 최고의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4,800원 매수가 제시를 드리고요. 목표가는 7,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부담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대응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대응 전략은 한 3,000원 정도까지 보셔도 되실 것 같은데 지금 워낙 많이 하락했던 만큼 관심 가지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의 관련주입니다. 제2의 클래시스가 될 수 있는 하이로닉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드름 치료기 미 FDA의 판매 허가를 취득했다 설명을 하셨고요. 수급도 안정적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또 올해 실적도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현재 차트도 좋은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7,000원, 매수가 4,800원, 손절가는 3,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부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